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헬스 쪽입니다. 메디케어 관련돼 가지고 처방약 비용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오바마 케어 얘기랑 좀 연결되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처방약 비용에 대해서 제약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약업계에는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2015년부터 미국인 메디케어 가입자의 약값 지출 상한을 연간 $2,000로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돈이 있는 빈익빈 부익부 사회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내가 A라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 병원이 A라는 보험사와 연계가 안 돼 있으면은 치료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모든 게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기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약가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의료 보조금이 3년간 연장돼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예전부터 오바마 정부부터 오바마 케어라고 하면서 이거를 못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된다. 특히 이 부분은 언제 우리가 좀 반짝반짝거렸냐 그러면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요거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코로나19를 잘 막았다라고 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서비스가 상당히 잘 돼 있고 병원 서비스가 잘 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 관점에서 유럽 그때 난리 났잖아요. 재정위기가 오니 어쩌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머시기 서비스 해가지고 내셔널 헬스케어 서비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마비돼가지고 뭐 난리 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병원을 못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헬스케어 쪽으로는 민생을 위해서 혹은 우리 소위 말하는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조금은 새로운 법안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오랫동안 좀 캐캐 묵인 거니까 중요하긴 하고, 또 한 가지 더 보시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약값이 매우 비쌉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지. 누구? 바이오시밀러. 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리고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 바이오피스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뭐 램시마로 장악했다. 이게 뭐 실제로 다른 허주마나 트룩시마 이런 거 뭐 임상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약값이 워낙 비싸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의료보험 혜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복지 혜택으로 해가지고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럽은 공공을 통한 의료가 좀 널리 확산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이 시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물이 가격이 비싸면은 바이오시밀러는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 그럼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무슨 의견이 나왔냐? 바이오시밀러가 진출하면은 이 존슨앤존슨 화이자라는 친구들이 가격을 확 낮춰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업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는 건강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바이오는 좀 잘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냥 숫자 잘 찍히네 하면은 그냥 투자해볼까? 비싸네 안 사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게 넘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뭐 이런 거는 잘 없는데, 공부를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 헬스케어가 꾸준히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정도를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지금 헬스케어 그렇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지원금을 주니, 전기차 지원금을 주니, 친환경 지원금을 주니,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무엇으로 먹고 사냐? 정부는 결국 세금을 받고요. 요걸로 지원금을 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원금을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여기서 또 뭐가 돼요? 세금이 또 들어오지.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세금과 지원금. 요것에 있어가지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플러스고요. 정부 입장에서 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비용을 어떻게 땡깁니까? 부족한 비용을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땡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뭘로 해요? 채권 이자로서 지급을 계속하는 거죠. 이러면서 정부의 규모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 정부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돈의 흐름이, 순환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플러스가 두 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계속 전기차가 됐니? 아니면은 태양광이 됐니? 그죠? 친환경이 됐니? 아니면 또 헬스케어가 됐니? 계속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도 분명히 돼야 돼.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거는 세금이죠. 세금을 건든다. 이번 법안은 소득세가 미미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 15%의 최저 세율을 부과하겠다. 요 내용은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실제로 최저 세율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보통 세금 체계에서 가지고 이런 게 있죠. 세금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저기 뭐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 여기 진출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무슨 감면을 해줍니까?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정부에서 해주는 거고 주정부에서. 그리고는 세금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법적 세금이 있고요. 고시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뭐 투자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그 R&D를 해요. R&D를 하면은 R&D 비용의 그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떼서 환급해줘요. 너네 투자 많이 하면은 세금 안 받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 실효세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는 고지세율에서 우리가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고용을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년 고용, 뭐 장애우 고용, 그리고는 R&D,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부 이런 거 때리면은 세금 깎아주잖아. 그럼 깎아주는 상황에서 혜택을 많이 챙깁니다. 이 혜택을 챙겨가지고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최저세율 15%로 땡 하겠다. 이 부분은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셈법이 많이 좀 복잡해지겠지만 지금까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더 과잉 투자를 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 유럽에서 헝가리에 가서 공장을 짓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 헝가리가 유럽에서 세금이 제일 싸거든. 헝가리가 유럽에서 세금이 제일 싸요. 그러니까 지금 LG고 삼성이고 아니면은 저 뭐 SK고 관련돼가지고 그 많은 동박업체들 전부 다 폴란드, 헝가리 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동네가 세금이 싸니까. 근데 요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운영할 때 절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 혜택이 결국에는 실효세율로 인해가지고 이 이상은 너 돈 쓸 필요 없고 그냥 세금 때리면 되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세금이 이렇게 15% 최저세율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연 투자라든지 돈의 흐름 자체가 지금처럼 활발해질 것인가라는 거죠. 이것도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누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긴 했는데 그저 뭐 투자를 확대하고 줄이고 이래가지고 뭐 경제 영향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이나 뭐 변화의 양상은 나오지 않긴 했는데 보통 법이 이런 걸 했을 때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작용에서 저는 투자 축소, R&D 축소 어차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좀 그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되는 거 요건 짚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세율이 이렇게 뭐 15% 고정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실적을 많이 조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왜?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익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도 투자했을 때 돈을 벌면 세금을 걷어가고 돈을 잃으면은 세금을 안 내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크게 갉아먹을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5에서 10% 정도의 세금을 이 정도의 그 법인세를 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법인세가 15%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면 이익에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매출에서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서 뭐 5% 정도 떨어진다. 혹은 이익에서 뭐 한 10% 정도 떨어진다. 이 정도는 EPS 기준으로 뭐 10% 정도 조정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말 그대로 마이너스 실적 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다 빠개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빠개지는 건 아니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인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1% 세금을 부과하겠다. 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예전부터 이거를 조금 추진하겠다라는 언급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1% 세금이다. 이 1% 세금이 많을까 작을까요? 아마 1% 세금이 법인세보다 많을 거예요. 법인세 이렇게 최저세율을 찍어 놓은 것보다 미국 시장 기준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 부분이 오히려 미국의 실질적인 세금 수입 증대 효과는 훨씬 클 겁니다. 자사주를 100억 원어치를 사서 태운다라고 하면 1억을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그것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걱정하는 건 이거지. 과연 이랬을 때 자사주 매입 규모가 유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에도 이걸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주 환원을 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 주주한테 돈 찔러주는 케이스는 첫 번째, 배당이죠. 이거는 현금을 배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물이라고 해서 주식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이게 자사주 소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 환원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인데 배당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번 돈을, 회사의 자산을 누구한테? 주주의 자산으로 이렇게 양도하는 거죠. 양도세가 발생을 해.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15.4%의 세금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게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과세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세율에 따라서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한테 배당을 주면은 여기에서 세금이 발생을 해요. 돈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사주 소각은 정말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회사가 본인 돈으로, 본인의 자본으로 뭘 사요? 본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서 태워버립니다. 회사가 이거를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야.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컨셉적인 그 행위이긴 한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주주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회사가 지가 발행했던 주식을 사서 그걸로 뭐합니까? 태워버리는 거야. 자본을 번 돈으로 태웁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웃긴 게, 주식은 뭔 소리냐? 회사에 자본금을 쌓아놓고 이 자본금을 토대로 본인들의 지분을 발행한 거죠. 이게 개념이 되게 웃겨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개념을 깊게 파고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 뭔가 이상해. 왜냐 그러면 회사는 본인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그 뿌리가 되는 자본금을 만듭니다. 이걸로 주식을 발행을 해. 그리고는 이게 내가 100% 들고 있으면은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고, 이게 내가 50% 네가 50%면은 반반인 거야. 그러니까 니랑 내랑 협의를 못하면 이 회사가 이게 투자도 못해, 이런 거거든. 근데 웃긴 거가 뭐냐 그러면은 실제로 보겠습니다. 자본이, 그쵸, 소위 말하는 자본금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자. 100억 원만큼 주식을 발행을 했어. 그리고는 이 100억 원의 자본금이 발행된 주식이, 아니 우리 회사가 막 커가면서 이게 얼마가 돼? 10배가 뛰어가지고 1000억이 돼. 1000억이 돼요? 그 주식을 발행한 이 회사는 외부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주식을 외부에서 또 다시 사. 100억 원어치를.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태워.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여전히 1000억입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없앴기 때문에. 이 소각이라는 게 이거거든. 회사가 본인이 번 돈, 자본금이 아닌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 가능 이익금으로 이거를 회사가 그냥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 그러면 태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주식은 지 스스로 11%가 뻥튀기가 돼버려. 지 스스로 뻥튀기가 돼버려. 이렇게요. 그러고는 웃긴 게 뭐냐면 주식을 발행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생기는 게, 자본을 기본으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 주식을 자사주 소각으로 태웠으면 이 자본금은 100억인가 아니면 90억인가 10%를 태웠으니까, 아니면 100억 원어치를 태웠으니까 0원인가 자본금이 90억이 됐다고 칩시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을 제가 알기로 지금 7대1 한번 했고요, 4대1 한번 했고요, 3대1 한번 했고요, 또 했나? 하여튼 대충 이렇게 3번인가 4번 했어요, 애플이 지금까지 액면 분할을. 그리고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발행한 주식을 계속 사서 계속 태우고 있어. 자 봅시다. 그럼 무슨 소리냐? 최초에 발행했던 이 100억이라는 돈, 이 돈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가지고 더 이상 유통이 안 되니까 액면 분할한 거예요. 3대1로. 또 액면 분할한 거야. 7대1로. 또 액면 분할한 거야. 4대1로. 이게 뭔 소리냐? 3 곱하기 4 곱하기 7, 84분의 1이에요 지금. 최초에 발행되었던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 이거보다 지금 8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액면가가 없습니다. 액면가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그지, 이게 90억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은. 제가 여기서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은 액면가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는 본인들이 자본을 넣고 주식 발행인 거를 돈 많이 벌었다고 사서 태우고 분할하고 사서 태우고 분할하고 사서 태우고 분할하면은 지금 애플 기준으로 남아있는 자본금은 얼마냐? 엥? 얼마일까? 지금도 겁나게 태우고 있는데, 하여튼 요거 때문에 자기 자본 기준, 그러니까 한국 법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따져보면은 얘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 왜? 얘들은 이렇게 태우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계속 자사주 소각을 하는 이유는 평가 지표상 우리나라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미국은 ROE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투입 자본 대비, 그러니까 자본 대비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높을수록 운영을 잘하는 회사, 운영을 잘하는 CEO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애플의 ROE가 얼마가 나오느냐? 애플 ROE가 100%가 넘어요. 그냥 숫자로만 따지면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애플 ROE가 어디 있냐? 153%예요. 애플이. 투입 자본 대비 얻는 소득, 얻는 비율이 뭐냐면 ROE도 지금 28%인데 ROE가 지금 150%가 넘어.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대출 내가지고 얘들 지금 자사주 소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자사주를 이렇게 강력하게 매입하고 소각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평가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고, 그리고는 누구? 대주주라고 하는 분들이 자사주 소각을 더 선호한다. 왜? 이거는 나한테 뿌리는 게 아니고 주주한테 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알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한 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주식의 가격이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100억을 벌어가지고 100억을 태우면은 얼마가 된다? 내 주식은, 내 자산 가치는 11%가 올라가는 거야.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계속. 그러니까 미국의 대주주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아무 세금도 안 내고, 미국의 부자들은, 대주주들은,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있는 형들은 알아서 무엇을 하냐? 자산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겠냐? 여기서 세금 걷겠다고. 이거 신설하겠다고.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이 자사주 소각에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왜? 지금 기업은 영업활동, 사업활동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요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뭐합니까? 법인세를 걷어. 근데 이 법인세를 걷은 것에서 기업들이 돈을 배당으로 지급하면은 여기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지.
무엇으로? 소위 말하는 양도세라는 걸 거둘 수가 있는데 이 양도세를 내지 아니하고 주주는 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주주들이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대주주들은 뭐합니까? 차익을 실현했을 때 장기로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했다라고 오히려 세금 감면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혹은 웃긴 거 뭐냐, 얘네들은 자사주로 이렇게 소각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대주주들은 세금 없이 이익을 취하니까 이 부분에서 세금을 어디로 가져가? 기업에다가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기업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씩.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업들은 선택을 또 하겠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 안 할 거야? 자사주 소각 할 거야? 라는 거거든. 배당 줄 거야? 안 줄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1%의 세금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보면서 어라 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1% 부과면은 소각합니다 계속. 1% 부과면 계속 소각합니다. 대신에 뭐예요? 1%씩 빨대 꼽히는 거지. 원래 이게 2% 얘기가 나왔어요. 2%씩 세금 걷어가겠다라고. 근데 여기에서 그 1%로 빨대가 꽂힌 거는 아무래도 기업이랑 눈치를 좀 보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대주주는 여전히 세금 안 냅니다. 대주주한테 세금 걷겠다는 게 아니야. 원래 처음 나왔던 게 이거예요. 장기 보유 시 판매했을 때 차익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도 양도세 걷었습니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대주주 건들겠다 그래서 부자세 걷겠다고. 근데 이거는 언급 없잖아. 저는 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부자세라고 이야기 많이 나왔던 이 부분은 안 건드렸거든요. 그 1% 빨대 걷겠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핵심이래. 요 부분이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정도면.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일단 국내에서 수혜 볼 거 있냐? 수혜는 볼만한 게 그래도 친환경? 그리고는 지금 여전히 친환경 중에서도 2차전지 요런 거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헬스케어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자사주 소각이 그래서 앞으로 줄어들 수 있냐, 실적이 법인세 때문에 줄어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 자사주 소각으로 세금을 빨대를 꽂겠다라고 한 것은, 요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세는 건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돈을 써야 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더 늘어나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요 정도를 갖다 붙인 거다. 그리고 법인세 15%요 부분도 너무 이렇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 요 부분은 이미 어디서 언급이 됐냐,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따라서 글로벌이 모두 다 할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법인세 15%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 실효세율이 10%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했죠. 전 세계 재무장관이 딱 할 때 재무장관들 다 모아가지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법인세 15%로 고정시킵시다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 요런 느낌, 요런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요것도 너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노이즈로 끝날 것이다 정도. 지금 미국장이 빠지는 이유는 뭐 엔비디아의 실적, 뭐 아니면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이런 것도 존재하겠지만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다. 빠졌다가 갈 수 있다. 요 정도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아주 긴 이야기인데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고 좀 이렇게 아이 뭔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인플레 감축법 총정리 영상.